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디즈니 만화를 실사화한 작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인어공주, 백설공주잖아. 킴파서블을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여자애로 캐스팅한 것만으로도 더 이상 이 영화는 욕먹을 이유가 없는 거야. 행복의 역치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캐스팅만 멀쩡해도 충분히 행복하다. 차라리 킴파서블을 어벤져스에 영입하는 게 낫겠어 지금. 킴파서블, 케이트 비숍, 캐시랭 이런 애들 주축으로 영 어벤져스 이런 거 하면 반응이 얼마나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19년에 공개된 영화 킴파서블입니다. 최신 콘텐츠 위주로 리뷰를 하는 채널인데 뜬금없이 2019년 영화를 가져온 이유?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릴로 앤 스티치 실사 영화가 나왔죠. 릴로 앤 스티치와 킴파서블은 무조건 세트입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그래요. 예전에 디즈니 만화동산으로 디즈니 만화들 여러 개를 봤었죠. 연도에 따라서 방영된 작품이 달라졌는데 항상 두세 개 작품들이 묶어서 방영되었어요. 정확히 어느 연도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릴로 앤 스티치와 킴파서블을 묶어서 방영하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거를 꽤 열심히 봤어요. 그런데 릴로 앤 스티치는 솔직히 보는 둥 마는 둥 했고 킴파서블을 진짜 열심히 봤습니다. 그때 이애니가 진짜 재밌었습니다. 주인공 킴파서블도 너무 매력있고 론스타퍼브 루퍼스 이런 사이드킥들도 다 좋았고요. 작품의 분위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히어로 장르와 하이틴 장르를 결합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는 히어로 이야기인데 분위기가 전혀 심각하지 않죠. 악당들하고도 적이라기보다는 거의 절반은 친구처럼 막 농담 따먹기 하고 서로 디스하는 것도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흥미진진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맨날 부에노 나초라고 하는 식당에 가서 거기 음식들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나초라는 걸 킴파서블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나초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생겨서 아 나초 먹고 싶다 나초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았거든요. 지금이야 나초는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도 쉽게 구할 수 있었나? 잘 모르겠네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나초를 쉽게 먹을 수 있었는지.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나초를 처음 먹게 된 때가 기억이 나는데 엄청 실망했어요. 이게 뭐야? 왜 킴파서블에 나오는 애들이 나초에 그렇게 환장했던 거지? 되게 당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찍어 먹거나 올려 먹거나 그런 식으로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먹고 나초만 딸랑 먹었던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먹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그냥 먹어도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먹었을 때는 진짜 너무 맛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나이도 어릴 때니까. 지금도 초딩 입맛이지만 그때는 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나초를 찾아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있으면 먹지만 굳이 찾아 먹는 음식은 아니죠. 나초에 대한 환상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옛날에 킴파서블이란 애니를 한창 볼 때는 킴파서블이 멋지다라는 감정과 나초가 맛있겠다라는 요 두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엄청 몰입해서 봤습니다. 킴파서블은 TV 애니메이션으로만 방영하고 극장용으로 나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디즈니의 유명한 대표 애니메이션들이 대부분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지만 TV로만 방영된 애니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실사화를 많이 하고 있고 극장용 애니가 아닌 이런 TV 애니메이션도 실사 작품으로 만들고 있네요. 그런데 역시 좀 대우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앞에서 말했듯이 릴로 앤 스티치와 킴파서블은 저한테는 그냥 무조건 세트로 묶이는 작품인데 사실 두 작품은 급이 달라요. 급이. 릴로 앤 스티치는 태생이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2002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제작비 8천만 불로 월드와이드 흥행 2억 7천만 불을 기록하며 흥행에도 성공했고요. 그렇게 극장용으로 먼저 나왔는데 이 캐릭터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TV 애니로도 제작이 된 겁니다. 시작부터 내내 TV를 벗어나지 못하는 킴파서블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당연히 실사 작품까지도 대우의 차이가 엄청나죠. 이번에 나온 릴로 앤 스티치 실사 영화는 제작비도 1억 불이나 들어갔고 괜찮은 완성도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킴파서블의 실사 영화는 애초에 극장용도 아니고 TV 방영용 영화로 만들어졌고 정확히 제작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2019년에 나온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옛날 20세기 미국 드라마 보는 것처럼 퀄리티가 안습입니다. 지금 릴로 앤 스티치와 킴파서블 실사 영화를 이틀에 걸쳐서 연속해서 리뷰를 하게 되니까 뭔가 두 작품 사이의 계급 격차? 그런 게 느껴져서 기분이 좀 묘합니다. 자, 킴파서블 이 영화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평가가 엄청 안 좋아요. 로튼토마토 팝콘통은 엎어지다 못해 박살이 난 것 같고 IMDb 평점도 3점대 말 그대로 아주 처참한 평가죠. 그런데 로튼토마토 전문가 평점을 보시면요 물론 리뷰 개수가 7개밖에 안 돼. 이것만으로도 안쓰민 상황이에요. 대다수 평론가가 볼 가치도 없다고 판단한 거니까. 그런데 굳이 이걸 찾아본 7명은 모두 프레쉬를 줬어요. 그리고 굳이 이걸 찾아본 저도 지금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화를 리뷰한 유튜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꾸 굳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영화를 굳이 악평을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작정하고 엄청 유치하게 만든 영화란 말이에요. 디즈니에서 만든 평범한 극장용 상업영화의 잣대를 들이댈 게 아니에요. 그냥 유치한 맛에 보면 재밌다니까요. 전체적으로 유치한 방향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연출이나 스토리텔링, 배우들의 연기력 등등 크게 하자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저예산으로 유치하게 만들었는데 그러한 제한 내에서 무난하게 잘 뽑았어요. 이 영화의 감독, 이번에 개봉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 만든 감독입니다. 이 영화를 제가 리뷰해서 엄청 극찬을 했잖아요. 아담 B 스테인과 잭 리포브스키라는 2인 콤비 감독입니다. 이번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액션 블러드라인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충분히 실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도 설령 오스카 수상 배우를 데려오더라도 이런 영화에서는 오스카 받을 만한 연기를 안 합니다. 그냥 이 영화의 방향성에 맞는 유치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배우를 데려와도 이 영화의 출연진들도 딱 거기에 맞춰서 그런 연기를 무난하게 잘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디즈니 만화를 실사화한 작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인어공주, 백설공주잖아. 킴파서블을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여자애로 캐스팅한 것만으로도 더 이상 이 영화는 욕먹을 이유가 없는 거야. 행복의 역치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캐스팅만 멀쩡해도 충분히 행복하다. 자, 킴파서블 역을 연기한 배우 세디 스탠리라는 이름의 2001년생 배우입니다. 킴파서블이 2019년에 나온 영화니까 촬영을 2018년쯤 했다고 생각하면 일렁대로 딱 맞고 비주얼도 애니메이션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잘 나왔습니다. 애니 그림체 자체가 엄청 데포름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는 건 좀 그렇고 느낌만 보는 겁니다. 느낌만.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리고 애니에서는 이렇게 펑퍼짐한 스타일의 바지였는데 영화에서는 타이트한 스타일로 변경되었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잘 바꾼 거고요. 사실 애니 볼 때는 킴파서블의 저 바지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어떤 여자 빌런하고 싸울 때 그 빌런이 너 바지 예쁘다 라고 칭찬해준 장면도 있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는 소화하기 좀 어려운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저 바지가 나오긴 해요. 예전 의상이라고 벽에 걸려 있거든요. 예전에 입었던 복장이라고 소개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원작이랑 달라진 부분도 원작에 대한 최소한의 리스펙트는 보여주는 거고요. 아무튼 실사 버전의 킴파서블 애니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상당히 비슷하게 느낌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아니라 영상으로 보면 더 괜찮아요. 킴파서블을 제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런 덕후의 입장으로서 이건 나의 킴파서블이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올 여지가 조금도 없죠. 너무 좋습니다. 세디 스탠리의 킴파서블. 자, 그리고 지금 디즈니가 심각한 게 인어공주, 백설공주 이런 작품들뿐 아니잖아요. 마블이 지금 난리잖아.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킴파서블을 어벤져스에 영입하는 게 낫겠어. 지금 킴파서블, 케이트 비숍, 캐시랭 이런 애들 주축으로 영 어벤져스 이런 거 하면 반응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튼 이 세디 스탠리라는 배우가 킴파서블 이후로 지금까지 매년 필모가 빌 틈이 없이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작품은 없네요. 영화나 드라마 여러 편 있는데 평이 좋은 작품들도 꽤 있어요. 그중 몇 개를 찾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올해 개봉 예정인 베스트 키드 신작에도 출연하는데요. 그런데 베스트 키드가 원래 가라데 키드라는 제목이고 한국에서는 이 시리즈가 잘 개봉을 안 한 것 같거든요. 올해 나오는 베스트 키드 신작을 극장에서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킴파서블 외에 다른 배우들 뭐 옆에 사이드킥 남자의 론 스토퍼블 얘는 뭐 아무래도 좋은데 숀 지안브론이라는 배우가 맛깔나는 감초 조연 역할 잘해준 것 같고요. 아테나라는 여자의 캐릭터가 또 비중있게 나오는데 애니에서도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에라 라일리 윌슨이라는 배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외모가 약간 히스패닉 쪽 느낌이 있어요. 이 배우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킴파서블의 숙적인 여자 빌런 쉬고 역으로 테일러 오르테가라는 배우 바로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안나 캔드릭과 블레이크 라이블리 주연의 영화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줘에서 이 배우가 나왔었죠. 되게 허당스러운 FBI 여자 요원 역으로 나와서 아주 코믹하고 매력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킴파서블에서도 숙적 쉬고 역을 완벽하게 소화했고요. 이 작품은 내용을 소개하는 게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애초에 킴파서블 원작 애니 자체가 막 지구를 구하는 히어로의 활약이라면서 막상 애들 장난 같은 분위기로만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실사판에서도 그 방향성만 유지하면 특별히 스토리가 좋고 나쁘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악당과 싸우는 내용과 함께 파이팅물로서 미국 청소년의 생활을 보여주는 내용도 꽤 큰 비중으로 있어요. 이번 실사 영화에는 킴파서블이 고등학교에 처음 가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학교 생활을 좀 헤매는 그런 하이틴 장르스러운 내용도 나오고요. 아테나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흥미로운 역할로 등장합니다. 전체적으로 스토리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원작 캐릭터의 매력도 충분히 잘 살렸고 원래 유치한 맛에 보는 거라 유치한 맛으로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저는 극장에서 돈 주고 봤어도 후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킴파서블 애니를 굉장히 좋아했던 입장에서 굳이 트집 잡을 거리가 없는 괜찮은 영화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캐스팅만 멀쩡해도 행복하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영화 킴파서블의 리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